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이론 시간에, 이제 뭡니까? 반복문이 뭔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포문의 구조, 그리고 포문이 작동하는 원리, 그죠? 작동 원리, 동작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초기 값은 단 한 번,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실행문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증감식, 그 다음에 1번으로 가는 게 초기 값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식으로 가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뭐 될 때까지? 조건식이 폴스가 될 때까지 돈다라는 점. 요거를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반복문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반복 출력할 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이거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 자, 우리가 이거를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려고 그러면 프린트 F를 10번 해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아주 노가다적이고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통해서 단 두 줄, 그죠? 요렇게 두 줄만 여러분들이 조건을 제시하고 실행문을 작성을 해준다면 10줄, 아니 100줄이라도 1000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예, 포문에 대한 예제들을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요. 한번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으로 이제는 반복되는 카운트 횟수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다음 예제는 포문으로 반복되는 카운트 횟수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예제에서 변수는 한 개만 선언해도 된다. 자, 보시죠. 어차피 카운트라는 이놈이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 놈으로 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운트 1, 그리고 10과 같거나 작을 때까지니까 이것도 역시 10번 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몇 회 출력? 1회 출력이 되고 여기에서는 카운트 플러스 1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필요가 없고, 그래서 폼을 돌면서 1회에서 10회까지 출력이 된다는 사실은 앞서서도 살펴봤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서 이건 한 번만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1로 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로 여기 실행문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뭐가? 이 카운트가 10보다 같거나 적다라는 이 조건식이 만족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얘가 카운트가 11이 되어야 비로소 얘는 포문을 블럭을 벗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카운트 뿔뿔을 하게 된 이 값은 여기에 뿔뿔이 되고 11이 되었기 때문에 이 루프를 빠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포문이 종료 후에 카운트 변수 값을 찍게 되면 10이 나옵니까? 아니죠. 9가 나옵니까? 아니죠. 이거는 11이 나옵니다. 11이. 그죠? 11이 나와야 비로소 이 조건이 폴스가 돼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이게 0이야. 그리고 이것도 0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거는 이렇게 되었다면 이 카운트는 10이 될 겁니다. 그죠? 10번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이 비로소 10이 되었을 때 얘는 변수의 값은 10을 찍을 거예요. 이거는 초기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의 예제에서는 카운트 변수를 자 통해서 1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그래서 초기값이 1로 선언하였으므로 조건식은 당연히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 카운트 변수가 11이다. 반복문은 조건이 참일 동안 반복해서 명령문을 수행하기 때문에 포문이 멈추는 순간은 제시한 조건식이 거짓일 때가 바로 우리가 루프를 벗어나는 경우가 되죠. 이때 카운트 변수의 값은 조건식이 이것이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야 이놈이 거짓이 되는 카운트 11에서 반복의 수행을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포문의, 돌아가는 방식. 이게 바로 이제 10번을 출력을 하는데, 초기 값에 따라서 이게 10이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카운트 값을 0이나 1로 많이 설정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1보다는 0을 많이 설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C 언어는 이렇게 카운트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객체 지형 언어 특히 자바를 예를 들면 자바는 위에 이렇게 초기 값을 선언할 필요가 없이 포문에서 바로 여기서 int i는 0 이게 가능합니다. 알겠죠?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 선언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C 언어는 이거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할당된 메모리에 값을 변경을 시키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C 언어보다는 자바라는 언어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 즉 프로그래머들의 편리성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포문을 작성할 때 이 구문도 허용한다라는 뜻이죠. 알겠죠? 근데 C 언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래도 뭐 나쁠 거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위의 예제에서는 카운트 1로 초기 값을 1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조건식이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알아요. 그죠? 그리고 출력 결과를 보면 카운트 변수 값이 최종적으로 11이 된다라는 이유는 당연히 증감식을 통해서 11로 증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폴스가 돼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은 조건이 참일 동안 반복해서 명령문을 수행한다. 포문이 멈추는 순간은 제시한 조건이 거짓일 때다. 그게 바로 11일 때죠. 그래서 카운트 변수의 값이 조건식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거짓이 되는 경우가 바로 카운트가 10일에서 반복 수행을 멈추기 때문에 얘는 이미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찍을 때는 10일로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렇게 우리가 했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포문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누적 합계를 출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카운트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이 누적을 받아주는 변수가 또 하나 존재를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변수가 몇 개 필요하겠어요? 두 개가 필요하겠죠. 카운팅하는 하나, 그리고 누적을 구하는 변수 하나, 이렇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카운트 변수 하나, 그리고 누적을 저장할 변수 하나를 선언했고, 각각 초기화가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정말 고백분도 더 떠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카운트는 1로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10번 돌겠네요. 역시 이거는 작거나 같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 합에다가 카운트를 이거 복합 대입 연산자다. 그죠? 누적시킬 때 사용한다라고 제가 많이 연산자 때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누적시키네요. 그래서 합은
합 플러스 카운트가 되는 건데 복합 대입 연산자를 써서 코드를 간결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퍼센트 %D까지 누적합 출력 이렇게 해서 합은 얼마다라고 이렇게 찍었고 각각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카운트가 들어갈 것이고 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포문을 벗어난다는 것은 카운트가 11일 때 벗어나는 거니까 자 비로소 얘는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찍고 여기에다가 D를 넣어주면 %D는 합으로 넣어주면 1에서부터 10까지의 합계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1까지 누적한 합은 당연히 1일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돌았을 때 카운트 1이잖아요. 비교했어요. 참이죠. 그러면 1로 이거 실행한다고 했어요. 이거 실행 안 하고 그죠? 이거 실행 끝나고 난 다음에 1로 간다고 했으니까 합은 지금 0이에요. 0 플러스 1을 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가서 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증가할 때는 합은 1이니까 합이 1이고 카운트가 2니까 3이 되겠죠. 맞나요? 이런 형태로 1, 3, 6, 15 해서 1에서부터 10까지는 우리가 뭐 암산으로도 잘 알고 있죠. 누적 합은 55라는 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운터가 11이 됐어요. 이 변수가 11이 되면 이 조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폴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는 거죠. 맞죠? 안 해요. 안 하고 난 다음에 이 카운트의 수는 물론 카운트 값은 11이 되지만 얘는 더 이상 실행이 안 되니까 여기에 11을 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F 이것도 안 찍죠. 그래서 결과는 55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예제에서 필요한 변수는 두 개. 말씀드린 바대로 반복문을 카운트하는 변수 한 개와 누적을 저장하는 누적 합계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한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적 합계를 저장할 변수는 반드시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된다. 특히 뭐 카운트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초기화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안 해주면 쓰레기 값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특히 그리고 누적하는 이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얘는 더해야 되는데 여기에 쓰레기 값하고 1하고 더해지면 그게 과연 올바른 결과값이 나올까요? 예. 그것도 나중에 실습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누적 합계가 저장될 변수, 즉 합이라는 변수가 0으로 초기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누적 합계에 이거는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누적 합계에 엉뚱한 가비지 값이 저장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거를 우리가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십시오.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뭐 이거 한 줄 이거 이꼴 제로 한번 하는 게 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화를 반드시 해주세요. 알겠죠? 예. 그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포문에서 1부터 10까지 홀수의 누적 합계를 출력한다. 홀수예요, 홀수. 그죠? 홀수를 출력하려면 1에서부터 10까지면 1, 3, 5, 7, 9가 더해져야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운트하고 합 역시 당연하죠. 홀수를 누적해야 될 변수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카운트는 1로부터 시작을 했고 10까지를 10번을 도는데 이번에 증감식을 보세요. 플러스 2를 냈어요. 즉 여기도 복합 대입 연산자가 들어간 것이죠. 뿔뿔이 아니에요. 그죠? 뿔뿔은 1을 증감을 하는 거고 얘는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2를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1일 때 이 조건이 만족하니까 1이 더해졌고 맞죠? 그래서 1에서 누적합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출력했고요. 맞죠? 요걸로 그 다음에 요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는 얼마가 된다? 3이 되죠. 근데 3을 넣어보니까 역시 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죠. 그래서 3까지의 홀수의 누적 합계는 1 플러스 3이 되니까 당연히 4가 되고요. 이러한 형태로 그 다음에는 5를 더할 거죠. 9가 되죠. 그 다음에는 7이죠. 16.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15. 25.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 값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if문을 하나 둬가지고 if문을 하나 줘서 조건을 이런 식으로 줘도 되죠. 만약에 for문을 이렇게 돌아요. for문이 이렇게 위와 같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치면 여기에다가 if 해서 우리가 카운트잖아요. 그죠? 카운트 퍼센트 뭡니까? 2 해서 이 값이 1이다. 1이면 어떻게? 여기다가 합 이렇게 해서 카운트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현재 코드가 좀 더 늘어났다. 그죠? 두 줄 정도가. 근데 그렇게 이렇게 누적을 홀수 값을 누적을 시키기 위해서 이 증감식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코드는 이 if문은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예, if문을 써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예제를 다음과 같이 변형해서 이제 짝수의 합계를 구하려면 시작값을 0으로 주면 되죠. 0으로 주고 얘는 10까지니까요. 이렇게 주면 되고 아니면 2를 줘도 상관없죠. 왜? 0은 짝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러면 뭐예요? 시작값이 2고 참이니까 2까지의 합계는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를 증가시켰으니까 4가 돼서 4까지 증가하면 6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2, 6, 그 다음에 6 더하기 얼마예요? 이 6이었잖아요. 그죠? 2, 6, 10인가요? 2, 6, 10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예, 2, 6, 80이죠. 예, 80. 2, 6, 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2, 4가 있겠네요. 4. 그래서 2 하고 누적된 값은 당연히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며 2, 4, 6, 8, 1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2, 4, 6이니까 12, 10, 10, 12, 20 그죠? 20이고 30 그래서 아까 전에 짝수는 30 홀수는 25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면 55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렇게 바꾸면 짝수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if문을 통해서 count 퍼센트 2 이꼴 제로라면 나누어서 떨어진다면 비로소 그거는 짝수의 합계를 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맞나요? 예. 그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가 이제 조건문을 통해서 섞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합계까지만 구해라.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요거 실습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포문으로 5의 배수를 누적 합계를 하는 출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키보드로 사용자로부터 입력한 수에 존재하는 5의 배수를 누적하는 합산 프로그램인데 자 봅니다. 역시 카운트 변수 그리고 이거는 수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력 저장 변수가 되고 합을 제로로 했단 말이에요. 누적을 시킬 거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5의 배수를 구할까요? 해서 물론 여기서 뭐 잘못 들어온 값들을 숫자가 아닌 값들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예외 처리하는 부분을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캔F를 이용을 해서 얘가 이꼴 제로 뭐 그렇게 우리가 스캔F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여튼 어디까지 5의 배수를 구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입력을 만약에 50까지 입력을 받았다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5의 배수라고 했어요. 5의 배수. 물론 if문을 써도 되죠 이것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5의 배수로 딱 하나로만 정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count 5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한 수까지 같을 때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count 플러스 5. 자 카운트 증감이 뿔뿔이 아니고 5만큼 증가가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되기 전에 먼저 5까지는 5가 나올 거고 두 번째 돌았을 때는 5씩 증가가 됐으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면 10이 뭐고 10까지의 5의 배수를 누적하면 5 플러스 10이 되니까 당연히 15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50까지의 합계가 토탈 275더라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형태로 구하면 뭐 여러분들이 3의 배수를 구한다든지 뭐 아니면 6의 배수를 구한다든지 그 누적합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에 값만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입력했던 값에서 입력했던 값까지의 이제 증가를 시키면서 그냥 뿔뿔만 해가면서 한 다음에 if문이 들어가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공배수를 구해야 돼. 2와 3의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면 당연히 조건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275까지 50까지 우리가 배수를 구하면 275가 나오더라 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보시죠. 포문으로 2에서 99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9단은 보통 통상적으로 2에서 9단까지인데, 자, 99단까지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뭐, 우리가 99단까지 뭐, 만들면 되죠. 뭐, 그게 어렵나요? 그죠? 그래서 9단 중에서 선택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다음 예제는 2에서 99단 중에서 키보드로 사용자가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몇 단을 출력할 건가? 그죠? 그러면 그걸 입력을 하면 99단을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키보드로 입력하는 값의 유예 범위는 2에서 99이기 때문에 1이라든지 100이라든지 음수라든지 105라든지 이런 값들이 들어오면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예외 사항을 메시지를 출력해 줘야 되겠다. 그죠? 그 예외 값은 경우는 메시지를 출력한 뒤 자, 고투문이 있어요. 자, 제가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고급 언어가 있고 저급 언어가 있다. 그런데 그 중간에 C 언어가 있다. 왜 C 언어를 중간에 뒀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없단 말이죠. 없어요. 만약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고투라는 문장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베이직이나 그런 언어에서 쓰는 용어예요. 키워드예요. 명령어예요. 근데 이 C 언어를 왜 중간에 뒀냐면 함수라든지 뭐 변수라든지 구조체 이러한 고급적인 개념도 내포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고투문과 같은 저급 언어에서 사용하던 언어 있죠. 명령어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중간에 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는 고급 언어의 특성 그리고 저급 언어의 특성을 함께 들고 있는 언어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투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을 고투는 어디로 가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작 부분을 강제로 이동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
고투문은 참고로 객체 지향 문헌에서는 고투문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투문은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분기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단을 입력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카운트 변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곱셈 저장 변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세요. 리플레이라고 라벨을 줬어요. 라벨, 레이블, 표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투 뒤에 표시그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표시그가 이렇게 오면 마치 무한루프를 돌리는 형태처럼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if 이거 예외사항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초과하거나 100을 이상이 되거나 혹은 단위 2 미만일 때 오하죠. 그죠? 오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니까 자 허용하는 프로그램 구구단 범위가 아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서 리턴을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고 고투문을 만나서 리플레이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강제로. 일로 가보니까 다시 출력하고 있어요. 알고 싶은 구구단 입력해서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수를 입력하면 이 if문에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일로 else 구문으로 빠져서 반복문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곱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거는 뭐예요? 단은 이미 알았어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으니까 몇 단만 한 단만 출력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8단이 들어오든 9단이 들어오든 12단이 들어오든 단에 저장이 되면 단 곱하기 cnt 해주면 어차피 9구단은 1부터 9까지니까요. 그래서 9번 돌면서 이거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단을 출력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알고 싶은 9구단 해서 2에서부터 99까지 입력하라고 했는데 105를 입력을 했더니 단위 105를 넘어섰죠. 맞나요? 예, 넘어섰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빠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허용하는 구구단 범위가 아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라 하고 고투 리플레이로 갔기 때문에 고투 리플레이가 바로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이제 제대로 입력이 된다면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if하고 else는 같이 걸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지 아니하면 얘를 실행이 된다라는 거 우리 조건문에서 이미 잘 배워봤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고투문은 강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행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리플레이를 하든 이거는 여러분들 이름 마음대로 지어줄 수 있어요. 라이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다시 리플레이를 하든 아니면 뭐 뭡니까 뭐 again 뭐 이렇게 줘도 되겠죠. 그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준다면 이거는 again으로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싱글 포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구단의 하나의 단을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구단 전체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더블루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싱글루프 이거 우리가 좀 만질 줄 알고 쥐락펴락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블루프를 들어가면 더블루프는 또 이제 실행하는 순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블루프, 싱글루프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하면서 문제도 풀고 하는데요. 더블루프 들어가서 이렇게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출력이 작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는 들어요. 그런데 응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엄청나게 제가 많이 줘요. 많은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이 반복문은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디버깅 모드 있죠. 디버그. 그죠? 브레이크 포인트, 토글 포인트, 중단점. 같은 말이죠. 그걸 설정을 해서 이때 이렇게 F11번을 눌러가면서 이때 이렇게 실행이 되면
아, 값이 이렇게 바뀌고 출력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안 풀릴 때 말이죠. 맞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든지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풀어 나가셔야 돼요. 아니면 노트에다가 소스를 적어가면서 하나하나의 출력 결과 어차피 돌아가는 루틴만 알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 나가는 데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으나 많은 문제를 반복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시간이 점점 축소가 될 겁니다. 적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싱글 루프를 통해서 또 고토문이라는 저급 언어의 잔재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 내용이 되겠네요. 아, 그 다음에 중첩 폼은 뒤에 우리가 싱글 폼은 한번 쫙 실습하고 문제까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더블 루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폼 싱글 루프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예제들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싱글 루프를 이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실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